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승부사리 철룡입니다. 100%의 적중률이 아니더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입 권유 일절 없으며 모두가 배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한국전력 대 KB손해보험입니다. 먼저 한국전력은 철벽 블로킹을 앞세우며 KB손해보험을 꺾고 3연승을 질주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18일 오후 7시 적진인 의정부체육관에서 열린 KB손해보험과의 맞대결에서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전력은 13승 11패 승점 37점을 쌓아 올리며 4위 OK금융그룹을 승점 2점 차로 쫓고 있습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블로킹 득점이 대폭발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한국전력은 3세트 동안 15개의 블로킹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KB손해보험의 공격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공격 득점 및 공격 성공률 부문에서도 KB손해보험에 크게 앞서면서 손쉽게 상대팀을 제압했습니다. 타이슨은 21득점을 기록하며 팀 공격의 선봉에 섰습니다. 신영석은 11득점을 올리며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이날 경기에서만 블로킹 5득점을 추가했고 남자부 최초로 개인 통산 블로킹 1200개 달성을 이뤄냈습니다. 다음 KB손해보험은 다시 연패에 빠졌습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18일 오후 7시 홈 경기장인 의정부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전력과의 4라운드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0대 3으로 셧아웃 패했습니다. 4승 20패 승점 17점을 기록 중인 KB손해보험은 최하위 자리인 7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팀 공격진의 화력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KB손해보험의 공격진은 상대 팀의 높은 블로킹 라인에 고전하면서 팀 공격 성공률을 낮게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블로킹 부문에서도 큰 격차가 벌어지면서 높이 싸움에서도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공격 지표에서 드러나듯이 공격진의 부진이 극심했습니다. 비에나는 13득점을 기록하면서 주포로서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황경민은 13득점을 올리는 등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나머지 공격 자원들이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서 무기력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전력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한국전력의 높은 블로킹 라인은 KB손해보험전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로 인해 KB손해보험은 올 시즌 한국전력전에서 시즌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공격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한국전력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세트당 2.57개의 블로킹 득점을 올리며 탄탄한 철벽을 자랑했습니다. 4라운드 초반까지 부진하던 타이스가 공격력을 회복한 것도 호재입니다. 따라서 블로킹 라인이 높고 공격력에 있어 KB손해보험에 앞서는 한국전력이 2월의 첫 번째 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전력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정관장 대 IBK기업은행입니다. 먼저 정관장은 지난 18일 IBK기업은행과 4라운드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이날 승리로 정관장은 IBK기업은행을 끌어내리고 4위로 도약했습니다. 메가가 24점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고 지아와 이소영이 각각 11점, 7점을 보탰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메가와 지아의 쌍포의 위력을 펼쳤던 정관장은 4라운드에서 경기력에서 기복을 보였으나 최근 아웃사이드 히터 이소영이 6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세터 염혜선과 미들블로커 정호영 등 조직력을 끌어올리면서 본배구를 향한 도전에 나선 정관장입니다. 다음 IBK기업은행은 지난 18일 정관장과의 경기에서 승점 추가에 실패하며 11승 13패 승점 33점으로 4위 정관장에 밀려 5위로 하락했습니다. 4연패에 빠진 기업은행은 정규리그 남은 12경기에서 반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터 폼푼의 지휘 아래 주퍼 아베크롬비가 제 몫을 하고 있지만 국내 공격진의 지원 사격이 부족했습니다. 기업은행은 대부분 팀 부문에서 낮은 순위에 위치했습니다. 공격 종합 6위, 서브 6위, 리시브 4위에 머물고 있지만 미들블로커 최정민의 활약으로 팀 블로킹은 2위로 높은 순위에 위치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관장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정관장은 정규리그 중반에 경기력 기복을 보였던 메가가 양팀 최다인 24점으로 상대 코트를 맹폭했습니다. 여기에 지아와 이소영의 공격력까지 더해져 안정적인 삼각편대 체제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기업은행은 집중력 싸움에서 밀리며 정관장의 흐름을 내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승부처였던 2세트에서 16대 9까지 앞섰으나 연속 공격 범실과 집중력이 무너지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삼각편대의 득점력과 국내 공격진의 고른 활약을 내세운 정관장이 기업은행을 꺾고 승리를 거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관장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수원 KT 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먼저 KT는 창원 LG와의 맞대결에서 아쉽게 패했습니다. KT는 28일 수원 KT 소닉붐아레나에서 3위 경쟁팀인 LG와 맞대결을 펼쳐 저득점 공방전 끝에 68대 71로 석패했습니다. 이 경기 직전 3연승 질주하며 단독 3위에 있던 KT는 이날 패배로 LG와 함께 공동 3위가 됐습니다. 최근 3연승으로 기세가 올라왔던 KT는 상대와 같은 안정적인 수비를 앞세워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상대 수비 레벨에 제대로 된 공격을 전개해 나갈 수 없었던 KT는 페리스 베스까지 잠기며 1패를 추가했습니다. 이날 하윤기는 야투 성공률 70%라는 높은 기록으로 25득점을, 정성우 역시 13득점을 기록했지만 팀 내 주도권이었던 베스가 상대 수비에 단 11점에 그치며 1승 달성에 실패했고 득점 기복이 심한 문성곤도 단 6점에 그쳤습니다. 다음 가스공사는 역시 최근 3연승을 달리다가 미끄러졌습니다. 가스공사는 KT와 LG전이 열린 같은 날 고양 소노아레나에서 고양 소노와 맞대결을 펼쳐 76대 77로 석패했습니다. 이로써 시즌 22패째 기록한 7위 가스공사는 8위 소노와 반 경기 차로 좁혀졌습니다. 주축 선수 이탈이 가스공사의 득점력을 낮췄습니다. 김낙현, 이대원, 신주영, 박지훈 등이 부상으로 이탈한 가스공사는 최근 연승의 기세를 소노전까지 이어가지 못해 상대 압박 수비에 11번의 실책을 기록했으며 외곽 득점에 집중했으나 저조한 2점 성공률로 결국 패배의 쓴맛을 봤습니다. 이날 가스공사는 거의 스타팅 멤버만 활용했습니다. 두 외국 선수 앤드류 니콜슨, 샘 조세프 벨랑겔이 공수에서 고군분투했으며 국내 선수 중 신승민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으나 한 끗 차이로 연승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KT는 호운 부상 이탈 이후에도 경기력의 안정세를 가져가는 듯했지만 베스 하윤기를 제외한 주축 선수들의 들쑥날쑥한 득점력으로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합니다. 특히 베스가 상대 수비에 막히는 날에는 승리를 가져가지 못하고 가스공사는 기세가 좋지만 부상으로 이탈한 주축 선수가 4명이나 됩니다. 이들 모두 KT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다른 주축 선수들이 매경기 30분 이상을 소화하게 되면서 체력적인 피로도가 누적됐습니다. 최근 상승세 중이었던 가스공사는 주축 선수 4명 동시 이탈로 기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상위권팀 KT는 전력이 약화된 가스공사 상대로 안방 4연승을 거두며 4라운드 패배에 서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원 KT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고양소노 대 창원 LG입니다. 먼저 소노는 30일 고양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70대 74로 패했습니다. 13승 23패를 기록한 소노는 정관장과 승패가 동률이 되며 공동 8위를 허용했습니다. 친한우 오누아쿠는 이날 28득점 11리바운드로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정현이 13득점으로 부진했으며 특히 3점슛 4개 시도를 모두 실패하며 평소답지 않은 슛 감각을 보여줬습니다. 김민욱이 11득점, 함준우가 7득점 6리바운드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 초반 리드는 소노의 몫이었습니다. 박종하와 함준우가 3점포를 집어넣으면서 달아났지만 LG가 1쿼터 막판 후한 텔로의 3점슛으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2쿼터 들어 소노가 다시 외곽슛으로 역전했지만 LG가 계속해서 달아났고 3쿼터를 55대 65로 밀린 채 마무리했습니다. 4쿼터 3점 차까지 쫓아갔던 소노였지만 결국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다음 LG는 30일 소노전 승리로 디비전 패배 이후 3연승을 달렸습니다. 23승 13패를 기록한 LG는 1위 DB와의 격차를 4.5경기로 유지했습니다. 양홍석과 유기상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양홍석은 자유투 없이 19득점 4리바운드 5어시스트로 만점 활약을 보였고 유기상도 18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마레이가 빠진 골밑 자리를 후한 텔로가 11득점 7리바운드로 준수한 활약을 보였습니다. LG는 1쿼터부터 나온 양홍석과 유기상의 득점으로 소노의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2쿼터 들어서는 텔로와 이재도의 득점까지 터지면서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4쿼터 한때 동점 위기까지 허용했지만 이관희가 막판에 얻은 자유투 2구 중 1구를 성공시키며 4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손호는 LG를 상대로 이번 시즌 단 한 경기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첫 세 경기는 모두 창원에서의 경기였긴 하지만 이번 홈 경기에서도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LG는 마레이의 부상에도 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위 경쟁 중인 KT를 상대로도 안정적인 수비를 보이며 승리를 거뒀습니다. LG는 최근 원정 4경기에서 3승 1패를 기록했으며 이번 경기 역시 상승세의 LG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창원 LG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9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